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발신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향해 하루빨리 매물을 정리할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부동산 안정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며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 의사를 밝힌 창구는 SNS였습니다. 이틀 뒤 하루 4번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데 이어 31일부터는 매일 2여 개의 SNS를 올리며 여론 주도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는 물론 야당과 일부 언론 등이 다주택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배급제를 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지적했고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임에도 날벼락으로 표현한 야당과 일부 언론, 부동산 전문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게시글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며 투기성 다주택 해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 개혁적 이슈에 대한 화두를 SNS에 던지며 여론 주도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설탕 부담금과 세금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증세가 아님을 강조하는가 하면 주식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적극적 SNS 활용을 두고 토론과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죠. 토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저항하고 이러면 사회가 너무 갈등이 격화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회의 등 생중계에 이어 SNS를 통한 소통 정치에 갈수록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성수환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일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늘 정권을 흔들 정도로 심각함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었고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연일 많은 언론들을 보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SNS에 글을 나리가다 할 정도로 쓸 정도로 자신의 자신감을 SNS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올라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조급함의 발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반대로 정부를 이기는 이제 그 민심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은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랄지 아니면은 또 공급을 좀 늘리는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확대해서 좀 펼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29일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봐도 사실 6만 호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장 뭐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화될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총구를 다주택자를 향해서 지금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 참모진 62명 중에 12명이 다주택자다. 그럼 그 사람들부터 집을 처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다주택자를 그 투기꾼으로 좀 모는 이런 것은 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분열 정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청와대 참모진부터 오히려 그 이유는 막론하고 1주택자로 만드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례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단시간 내에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이 단시간 내에 어떤 안정화되기는 쉽지가 않으니만큼 오히려 시장의 힘을 믿으시고 오히려 시장에 너무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공급 자체도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많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6만 원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정부가 발표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를 들어보면 용인 그리고 태릉 CC가 있는 노원이나 과천에도 경마장을 빼고 그 자리에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미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 공급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성명을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것이 결국에는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도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시장의 개입과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청와대 참모진들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도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주택을 백신스탁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공급 정책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힘입어서 공급과 규제 대책을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는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불편해하면 정치인들의 특성상 표를 의식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할 때 그 계곡 정비 사태 때도 표 때문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표 신경 안 쓰고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만 호 공급은 너무 이제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규제를 한편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주택자가 지금 전국에 237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그럼 가족까지 237만 명의 다주택자의 가격을 합산하더라도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0만 명
하과 4천만 명. 어느 표가 더 많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책은 다주택자, 이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결국은 다주택자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또 투기꾼으로 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대다수의 국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표 계산을 해서 오히려 면밀한 표 계산을 해서 다주택자를 오히려 그 더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본인의 표 이번 그 다가오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네네. 앞으로의 대통령 지지율에도 별 영향이 없다는 저는 그런 계산하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지금 또 포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택 공급 관련 법안 23건 중에 국회를 통과한 게 4건이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국회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개혁입법에 맞물려서 주거 정책과 관련된 것도 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데 예. 조금만 협상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강행 처리하셔라. 나중에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여야가 지금 협상이 안 되고 국회가 정부의 입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대강의 상황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 주택 공급과 그리고 주택 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입법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9월 7일 그 대책 발표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훨씬 그러니까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무소불위의 지금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그런 무능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입법이 안 되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관심을 가지면 아마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번 주에도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사실 미명하에 여러 가지 법안 또 관련한 것을 좀 처리하겠다,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그러는 상황이니만큼 이것은 정부와 여당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부동산 3법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또 어떤 그런 충분한 고려 없이 법안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사실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오히려 시급함보다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심층인 또 야당과의 또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토론을 거친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부작용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가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 8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혁입법을 처리한다라고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도 한 7, 8건의 개혁 입법이 남아 있는데 그 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놔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그러니까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오전까지 확인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국민의힘에서 민생을 볼모로 잡아놓은 법안만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는 법안만 25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통과시켜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면에서는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아서 필리버스터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열려면 기본적으로 한 건당 하루 이상씩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략적으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지 마시고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논의한다면 입법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의지를 내비치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지금껏 왜 못 잡았느냐고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인디언 기후제식으로 정부 정책에 실패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냐고 맞받았습니다. 양수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겨냥해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빠진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분당 아파트가 1년 동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무슨 정책을 내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으로 SNS로 다루는 모습은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라며 정부 여당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집을 파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방관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을 놓고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용도 제한형이라고 감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설탕세든 부담금이든 결국 저소득층 호주머니 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 날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 막이 오른 2월 국회에서는 충돌이 더욱 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과 사법개혁, 3차 상법 개정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 이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극심한 대치 전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배급제에 비유한 국민의힘을 망국적 투기 용호,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연이은 강경 메시지에도 크게 출렁이지 않는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의힘 논평에 정면 대응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SNS. 길이는 짧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사회주의 배급제에 비유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공포조장이라는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겁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드라이브의 자신감은 연이은 강경 메시지에도 큰 흔들림이 없었던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5%로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는 양도세 중과 부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선 갤럽 조사에서도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6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은 얼마든 있다며 강경 기조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동시에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도 닫지 않았습니다. 보유세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러므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김민석 총리는 이 대통령의 집중적인 SNS 메시지에 관해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것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 시대를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 종료를 재차 못 박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서울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